차렷 인사.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차시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올바른 성의식과 성폭력 예방 단원에 대한 이론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차시 배웠던 팝스 측정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차시에 총 6가지 종목을 알아봤나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 근력, 근지구력을 근지구력. 측정할 수 있었던 네. 팔굽혀펴기를 알아봤는데 네. 유의사항이 뭐가 있었죠? 지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지만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할 때 그 바가 있습니다. 바를 양손으로 잡고 이때 잡을 때 어깨보다 좀 더 넓은 편안한 팔굽혀펴기를 하기 편안한 자세로 잡은 다음에 이때 자세는 그 지면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허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U자형이 된다든지 또는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팔을 정직하게 굽혀서 가슴에 그 바가 닿은 상태에서 다시 정확하게 밀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윗몸 일으키기도 있었습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는 여러분들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목 뒤로 파지를 해준 상태에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에 있어서 팔꿈치가 무릎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횟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깍지가 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깍지가 풀리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깍지가 풀리지 않게 잘 잡고 해줘야 되겠죠. 지면에는 정확하게 네. 또 깍지가 닿아야 되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다음은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었던 윗몸 네. 앞으로 말아 굽히기. 네, 윗몸 앞으로 굽히기였었는데 네. 이때 이현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네, 유연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끝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네, 모아서 툭 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쭉 천천히 밀어주는 겁니다. 이때 호흡은 어떻게 호흡은 최대한 들여마시나요? 들여마시면서 내뱉으면서 내뱉으면서 해야죠. 네, 그렇죠. 들여마시고 내뱉어주면서 이제 네, 쭉 쭉 밀어줘야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고 무릎이 네. 구부리게 되면은 상체가 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잘 핀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밀어주는 게 무릎을 굽히면 안 되는 거죠. 굽히지 않고 네. 밀어주는 게 가장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순발력 측정은 뭘로 했었죠? 순발력 측정은 50m 달리기 전력으로 달리는 기록을 재는 동작이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트랙에 보면 1번 레인과 2번 레인이 있습니다. 이 레인상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스타트 출발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라인에 섰는데 2번 라인을 넘어가서 뒷사람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주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을 띄어서 50m 피니시 라인, 마지막 50m 피니시 라인에 뭐 한 5m 전, 10m 전에 어떤 친구들은 다 왔다 하고 멈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피니시 라인을 가슴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 달리기 및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었던 오래 달리기 및 걷기는 그렇게 별도의 기술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네. 진행해 주시면 기초 체력을 유지해 주시면 아마 측정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신체 측정을 해서 조성을 측정할 수 있었던 키랑 몸무게 재는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사람의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장난을 안 쳐서 그런 안전을 좀 신경 쓴다면 우리가 팝스 측정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차시 수업을 네. 진행해야죠. 네. 자, 이번 차시 수업 과제는 올바른 성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관 교재 30페이지를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 주제가 최근에 이런 사회적 이슈랑 좀 잘 그렇죠. 맞는 네. 그런 분위기 시국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참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을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30페이지 네. 30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바른 성의식에 대해 좀 네. 알아보고 이렇게
네.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단원 주제는 올바른 성의식과 성폭력 예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올바른 성의식입니다. 네.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의식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에 대한 신념과 선호 형태 및 정도를 말하며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지식, 성행동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격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서로의 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올바른 성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까지 모두 이번 시간에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서 그런 성에 대한 폭넓은 그런 지식을 좀 함양하는 그런 기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가장 또 최근에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 네. 성폭력을 좀 성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고 네. 그리고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안 할 수 있으니까. 예방할 수 네, 있는 네.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폭력. 저희는 남자 학교니까 성폭력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 간에도 동성 간에도 네. 성폭력, 성폭행 뭐 그런 것들이 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남자도 성폭력의 위험에 놓일 수 있겠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피해자가 수도 될 있고 수도 동성 있고. 간에도. 네. 아 그러면은 성폭력이 어떤 건지 좀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한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언어적, 언어적, 정신적인 정신적. 모든 성행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폭력의 유형은 첫 번째로 폭행, 성폭행, 성폭행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성희롱. 성희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게 접촉. 몸을 더듬는 성추행, 성추행 네.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폭행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고요. 네. 두 번째 성추행은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만지는 거예요. 거. 이때 성추행. 상대방이 수치심을 수치심 느끼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말로, 말로써. 네. 말로써. 말이나 행동으로서 이제 간접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활동 생각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을 알아보면서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같은 반 이성 친구가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다. 이거는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네, 그럼요.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유형 중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겠죠. 네, 희롱. 아, 성희롱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의 외모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 성희롱. 희롱. 아,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성폭력에 해당되고 네. 성희롱입니다. 네. 두 가지가 성희롱이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 여러분들 뭘까요? 일단 성폭력에 해당될까요? 네. 네. 되고 되죠. 예, 만지는 게 뭐라고 했죠? 성추행. 추행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밖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폭력을 이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고 있죠. 엄청. 네. 점점 네. 그렇죠. 네. 성폭력 피해가 근데 줄어들고 있나요? 좀 더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지 네, 네. 사회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지식인이나 비지식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번 기회로 성의식을 제대로 가져서 그런 성폭행이나 성폭력 그리고 성추행 이런 위험으로부터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구나 우리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좀 자제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골목길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밤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혼자 다니지 않는다. 네. 우리 학생들은 밤늦은 시간에 안 다니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네. 당연한 일인 것 위험하죠, 같고 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이나 있는 곳을 미리미리 가족이나 주변 친구라던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요. 뭐 네. 예를 들면 개인만의 호신술을 호신술. 네.
이렇게 숙달한다던가 이런 것도 소리를 좋은- 지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는 게 이건 네. 이건 되게 주변 지형지물을 네, 이용해서 네. 또 무기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평소에 그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나도 언제가 그런 위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게 마찬가지로 네, 이미지 네. 트레이닝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되게 중요한 게 있네요. 평소에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고 호시술을 익혀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힘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상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을 갖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또 개인만의 그런 방법, 비법이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거절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예. 네. 상대방이랑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또 이런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들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가볍게 생각되는 성폭력이라도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야죠. 예. 네. 명확하게 밝혀줘야 또 가해자가 또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그럼 기회가 맞습니다. 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큰 소리로 그런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호신용품을 사용해서 평소에 호신용품을 가져다닌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방어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이미 예방하지 못해서 뭐 증거를 남긴다든지.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네. 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증거를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확보하고 물리적인 피해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목적 그리고 뭐 기록 이런 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해놓는 게 나중에 수사가 또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제2의 피해자 그리고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체육 시간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체육 체육 시간에 네.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체육복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뭐 가슴을 보고 네. 가슴이 뭐 크다 또는 그 가슴이 짝사기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보고 네. 뭐 엉덩이가 크네 네. 엉덩이가 작네 그리고 또는 이제 성기를 보고 뭐 성기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장난식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치심을 느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놀리는 식으로 장난치는 식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뭐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또 화장실에서 또 성기를 보고서 또 놀린다든지 뭐 그런 뭐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참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또 실제 다른 부위에 또 관련된 뭐가 거. 있을까요? 또 다른 또 예를 들자면 우선은 이 성폭력은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끼는 거에 성폭력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장난을 자주 칠 겁니다.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킨십으로 인한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데 분명 상대방이 싫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치 내가 가해자가 있을 때도 아까 이종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본인이 싫다라는 걸 얘기할 줄도 알아야 이런 성폭력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없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명심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경호 쌤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가지고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네. 그걸 직접적으로 만진다는 행위 그런 네. 물리적인 행위도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SNS 상에 뭐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뭐 네. 그 동영상을 서로 뭐 주고받는다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SNS상에 또 여자친구의 어떤 무슨 그 모습 또는 어떤 부위를 보고 그 비하하는 발언, 그 비하하는 그런 문자를 올린다든지. 그럼 일이 네, 커지겠네요. 네, 되게. 네. 너 여자친구는 어때? 뭐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지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SNS상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성폭력 의지가 없더라도 네.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특정 부위 만질 때도 되게 조심해서 네. 스킨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또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또 사회적으로 거리를 거리를 이격해서 두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좀 안전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던가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아까 이경호 쌤 말씀하신 대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네. 음란물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타 제3자 여학생한테 그런 메시지나 음란물을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사이버 성폭력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성폭력 그거예요.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내가 성폭력 받을 위기에 있으면 큰 소리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 마라. 그러면 가해자는 그때 정신을 빨리 차려서 본인의 행동을 좀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되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어두운 면만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 못한 것들 중에서도 되게 성폭력 그리고 성에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네. 어떻게 자료를 좀 더 네네. 우리 친구들이 이번 그 성 그 교육을 통해서 뭐 느끼는 부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폭력에 관련된 UCC를 제작을 해서 이번 과제에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UCC를 제작을 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아래에 메일 주소로 이렇게 네. 네,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번 주 과제는 좋습니다. 네네. 그 작년 3학년 친구들이 그 UCC 컨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성폭력에 관련된 주제로. 그래서 거기 때 잘했던 친구 영상을 제가 한번 들고 왔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고 하면 우리 참고가 1, 2학년 될 학생들 수도 그리고 지금 3학년 개별 과제니까 개인 학생들이 참고하고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한번 보고 보시죠. 네. 보고 다시 올까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리 UCC 컨테스트 성폭력 UCC 컨테스트 우승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고 다시 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용감한 시민상을 타게 된 김수민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수민 씨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김수민 씨 어딨죠? 저분 김수민 씨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 씨 맞으시구나. 김수민 씨 안녕하세요. 뭐, 정인사도 못 뽑히셨고요. 지금 김수민 씨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이거 앞에 산책 나갑니다. 근데 지금 쓰레기를 주우셨네요? 네, 쓰레기는 줍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번 용감한 시민상 뭐 받게 되셨는데, 네. 뭐 성폭행범 하나 잡으셨다며? 네. 그 성폭행범 뭐 어떻게 되신 거죠? 그 일이? 제가 이번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이거 몰카범으로 이신된 사람이 있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몰카범이 뭐 성폭행 하는데 잘 포착하셨나봐요? 네. 그냥 뭐지? 그때 따라 잘 주변이 확인된 것도 있고 너무 그 사람이 의심돼 보여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분리수거장 있네요. 예, 저기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정의로운 시민 맞네요. 우리가 산책하는 동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기 좀 보세요. 예? 저? 저 성폭행 사건 같은데요? 어? 저 뭐죠? 저 지금 성폭행 사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시죠. 여기 장냐? 저 잡아. 잠깐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야, 뚜껑 까봐. 야, 그러니까 돈 줬냐? 야, 진짜 따라와. 여러분 정의에서도 아시죠? 실제 처한 도중에 성폭행 상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좀 보세요. 예? 저? 저 성폭행 사건 같은데요? 저 뭐죠? 저 지금 성폭행 사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시죠. 여기 장냐? 저 잡아. 잠깐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야, 뚜껑 까봐. 야, 그러니까 돈 줬냐? 야, 진짜 따라와. 저 그때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이랑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점점 가더니 장난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추행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말리려 했더니 그분이 이미 잡으셨더군요. 아까 그 상황에서 왜 가해자에 말렸나요? 동성 간의 성폭행도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폭행은 왜 나쁜가요? 일단은 성폭행이랑 서로 간 이거 가해자는 곧잘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로 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가해자는 1,000만 원과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징역 1년과 3년 사이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나쁘다고 심각합니다. 지금 뭐 인터뷰 하실 심정이 아닌 건 아는데요. 뭐 지금 심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알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공지에 몰리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면서 좀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막 남자로서는 좀 불쾌한 부분을 만진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왜 뭐 성폭행 당했는지는 모르세요? 뭐 평소에 그 친구의 관계라던가 뭐 그러면 그게 어땠나요? 그 친구가 좀 저를 만만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해도 괜찮겠지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면은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성희롱 당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뭐 만만하게 보셨다고 하는데 친구가 평소 행동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을 대하는 태도를 뭐 알릴 수 있어요. 맨날 저를 무시하고 맨날 저를 그냥 무시하면서 가고 자기가 갑자기 친한 척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뭐 계속 인터뷰 하실 심정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 뭐 유감이네요. 네. 뭐 근데 이 일을 잊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빨리 정신적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야, 너 그 피해자 몇 건데였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좀 만만하고 신고를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니 성폭행하면은 깜빵도 갈 수도 있고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깜빵도 가고 1,000만원에서 3,000만 벌금도 낼 수 있어. 그거까지 좀 따주세요. 야, 니 그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피해랑 뭐 그런 건 생각해봤어?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보고 그냥. 에이 진짜 너는 이대로 못 나가고 피해자랑 얘기해서 경찰서에 가든 뭐 하여튼 해가지고 끝내. 좋게 끝내라. 어린 시절 4번의 성폭력을 당한 한 여성을 만났다. 9살 때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 오시는 손님이셨어요. 공원에 바래다 달라고 바로 집 앞이 공원이었는데 그래서 공원을 당연히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피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할머니 집에서 삼촌한테 피해가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제 성폭력 경험, 폭력 피해 경험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괜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널에다가 연재를 하게 됐죠. 저의 경험들을 연재를 하면서 혹시 저처럼 혼자 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책 속에는 어린 시절 아픔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 30년 전 성폭행은 그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아동 때 성폭력의 기억은 굉장한 공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도 그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음란물 단속. 그녀는 이 단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음란물을 단속해서 아동 청소년 범죄를 없애겠다라는 발상은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란물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성폭력을 저지를 사람이었던 거죠. 차라리 그 인력으로 정말 범죄자들을 잡는데 단속하는 인력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인 능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게 최근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세홍 기자입니다. 여성 사진 밑에 능욕을 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건데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상대로 그게 많아요. 신입생 새로 들어오면은 얼평, 뭐 몸매 평가 이런 거 하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대학 새내기 김모양은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돼 SNS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디 밖에도 못 돌아다니겠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같이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인 능욕은 중고등학생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방법 안에서 SNS를 통한 정보 교환이 결국은 이런 음란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그렇다고 단속과 규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인 능욕을 규제하고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친구들 참 영상 편집 잘하죠? 네, 잘해요. 저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렇죠.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작년에 제가 20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5분 이내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런 캠페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형식이나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네. 자유로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면 우리가 좀 뜻깊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하지 못했던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이번 수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쳐요. 맞다. 이메일 소개해야 되니까. 자, 이메일 주소로 네. 여기 아래 주소로 과제를 UCC 제작한 과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 UCC 과제는 아래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인사하고 네,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